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시급하다는 내용 저희 뉴스 24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고 나서 시행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소기업 중앙회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회장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고 오는 설 명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 영상,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 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분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절 때마다 한도를 높이는 것은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농축산 선물가액 상향이 예외적인 조치임을 양해해 줄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면담에 배석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 기간 농축산 선물가액 조정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병행했던 여러 조치 가운데 예컨대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것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선물 보내기 운동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같은 날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물가액 상향이 이루어진 지난 추석 당시 농축산 선물 매출액이 평균 7% 증가했다며 소비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정부가 가액을 발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농수산물의 상한액 상향 조치 시행을 망설인다면 소비 정진 효과는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농민단체도 가세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설 선물 세트 주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약 판매를 대부분 되고 있고 또 배송 기간을 고려해 볼 적에 효과를 높이려면 최대한 빨리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 꽁꽁 얼어붙은 농축산물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려면 마중물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학교급식 중단과 외식 소비 부진,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계가 명절 특수를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매년 친환경 인증을 위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 인증기관 53곳에서 친환경 인증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실제 심사 수수료가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 심사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민간 인증 기관으로부터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심사는 민간 인증 기관 53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 인증 기관이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에게 받는 심사 수수료가 기관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친환경 인증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53개 민간 인증 기관 중 9개 기관, 정보 미공개 기관을 제외한 49개소는 농가의 심사 수수료로 적게는 15만 원대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고시를 통해 표준 심사 수수료를 한 농가당 15만 7천 원으로 명시해 놨지만 이를 지키는 기관은 49개 기관 중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친환경 인증 심사 수수료 평균 금액은 34만 6천 원으로 농관원 표준 수수료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인증 기관들이 수수료를 담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친환경 농가들이 대부분 거주지 내에 위치한 인증 기관에서 심사를 받는 점을 악용해 인증 기관들이 평균 이상의 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봐봤더니 17개 중에 14개가 39만 원 선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담합에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이에 현행 친환경 인증 수수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민간 인증기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친환경 인증 수수료에 관한 농관원 내부 지침이 없어 각 지역 농관원에서 민간 인증기관이 신청한 수수료를 그대로 승인해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국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도 인증기관의 수수료가 상당해 농가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인증 수수료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역 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긴 한 건 분명한데. 한편 농관원은 표준 수수료는 권장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 인증기관의 수수료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며 빠른 시일 내 수수료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진작이 되면 생산자 단체하고 인증기관하고 농식품부 정책 협의 다 이제 필요하다는 소비자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개정안을 좀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친환경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친환경 농가들에게 인증 수수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증 심사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농민으로 임대 대상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는데요.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147개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 분야 중소기업 등이 임대 농기계 이용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현재 지자체들은 값비싼 농기계에 대한 임대 사업을 시행해 지역 농가와 농업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업의 기계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기계 임대 대상의 제한 등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조례상의 지원 자격과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임대 농기계 이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5가지 유형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자기 농지가 거기 있는데 주민이 아니라 농기계를 임대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건의들이 꾸준히 있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검토해달라라고 농식품부하고 지자체에 건의를 한 거고. 우선 농기계 임대 대상 규정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관내에 주소와 농경지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농기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사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작 농가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게 옴부즈만 측의 설명입니다. 임대료 납부 기간을 확대하고 납부 방법을 다양하게 늘리는 한편 임대차 계약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사고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사용자가 책임지게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사고 원인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 대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고 계약 조건 제재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건의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가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면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 활성화되고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산업계가 힘든 상황을 보냈죠.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1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성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남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75억 7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8조 2,240억 원입니다.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교역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이뤄낸 성과입니다. 특히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성장률과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김치와 인삼의 강세로 수출액 1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김치는 비건 김치, 캔김치 등 상품을 현지화해 3분기 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집계된 수출액은 1억 4,4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37.6%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인 김치의 기능성 홍보에 힘입어 싱가포르, 호주 등 신시장에서도 50% 이상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삼류도 수출의 탄력을 받아 수출액 2억 2,98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샤인머스켓 수출액도 2019년에 견줘 32.5% 늘었습니다. 유자차는 미국 현지 기호를 반영한 생강 유자차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수출액이 처음으로 5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공식품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라면은 편의성과 함께 랍스터 맛, 매운맛 시리즈 등 나라별 입맛에 맞춘 제품 출시와 홍보에 힘입어 최초로 수출액 6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쌀, 가공식품의 경우 가공밥 등 가정 간편식이 인기를 끌면서 대미 수출액도 대폭 상승해 1억 3,7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류의 열풍을 타고 장류도 9,990만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쌀, 가공식품과 함께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한류의 확산과 발효식품과 같은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우호적인 여건이 되었고 새로운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 맞는 홍보를 통해서 우리 농식품을 더욱 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이 수출 증가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별 수출 강세도 눈에 띕니다. 미국은 라면, 김치 등의 고른 수출 호조로 3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액은 12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38%나 증가해 중국을 제치고 수출 대상국 2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신남방 국가의 경우 한류 열풍과 가정식 수요 증가로 동기 대비 9.1% 증가한 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남방 지역은 수출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일본을 제치고 수출 권역 1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이 실제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실험 결과로도 입증된 반려식물의 긍정적인 효과가 얼어붙은 화훼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홈 가드닝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상에는 자신이 가꾸는 식물을 공유하는 게시글들이 넘쳐납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가정집, 벽에서 식물을 기르는 바이오 월에서부터 형형색색의 각종 화분들까지 거실은 숲속 정원을 방불케 합니다.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답답한 요즘 주부 박숙자 씨는 반려식물을 가꾸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추워서 밖에도 더 못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제 식물하고 같이 생활을 이제 식물하고 물도 주면서 꽃도 보면서 마음에 많은 그 평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집에서 기르는 식물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에 식물이 있으면 없을 때보다 긴장감, 우울감, 피로감 등이 22% 줄어든 반면 활력지수는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식물은 특히 요즘같이 건조한 겨울철에
집안의 실내 습도를 높여주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식물과 물의 가습 효과를 비교 실험한 결과 물만 있는 곳의 습도는 10%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식물이 있는 곳은 약 41%가량 습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에서 반려식물을 기르는 활동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미세먼지 저감과 가습 효과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농진청은 반려식물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으로 실내 식물 기르기를 제안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반려식물 기르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소비 부진을 겪고 있는 화훼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화훼 소비 침체 속에서도 반려식물로 인기가 많은 관염류 소비는 전년 대비 0.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화훼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려식물 소비 확대가 화훼 농가의 숨통을 틔워줄 전망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경남도는 강원도 영월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 대책 추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단계별 반입 반출 제한 조치를 경기 남양주와 충북 제천 등 6개 시군을 추가해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사업비 1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야생동물 침입 방지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포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 이주 노동자 숙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실태조사는 시군과 협력해 오는 15일까지 도내 농어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기 지역 농축산업 및 어업 관련 2,280개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임대농기계 사용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 만족도 및 경영비 절감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농기계 영농 현장 도움 98%, 임대농기계 장비 만족도 98% 등 임대농기계 사용 농업인들의 평가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농기센터 관계자는 임대농기계 이용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애로사항 발굴 해결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금산군이 최근 금산 인삼 수출 플랫폼인 금산 인삼 글로벌 트레이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금산 인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제품의 홍보 페이지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제작한 것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또한 수출 지원 사업 통합 신청 및 관리 기능으로 기업의 편의성을 증대시켰으며 기업이 인삼 관련 정책이나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수출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쌀은 한국인의 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식품이기 때문에 품질과 상태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선 2007년부터 양국 표시 제도를 시행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선 쌀 품질 정보 표시의 기준인 양국 표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나 포장육 같은 식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제조일이나 원산지 등을 표기한 품질 정보인데요.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에도 양국 표시 제도에 따라 등급, 도정일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양국 표시 제도란 쌀, 콩 등 양국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07년 도입된 양국 표시 제도는 취지와는 다르게 미검사 표시 비율이 74%에 육박하자 2017년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기를 삭제하고
특상 보통의 3단계 표시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회로 표시하는 보다 강화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곡 표시 제도의 양곡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미곡, 맹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류와 서류,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가루, 전분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양곡도 표시 대상에 속합니다. 양곡 품목별 표시사항으로는 크게 8가지가 있는데요. 품목, 중량,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정보와 함께 원산지, 품종, 생산 연도, 도정 연월일, 그리고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단 의무 표시사항은 양곡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품목의 경우에는 모든 양곡에 대해 의무 표시를 해야 하는데요. 쌀 또는 현미에 양곡이나 양곡 가공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모든 품목이나 품명을 표시해야 하고 각각의 혼합 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혼합된 품목이 5가지를 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또는 중량이 많은 순으로 5가지 이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표시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양곡 가공업자와 양곡 매매업자입니다. 농업인이나 일반인이 자가 소비를 위해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양곡 매매업소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 가공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 표시 사항을 미표시하거나 양곡을 혼합해 거짓 과대 표시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표시제도 이행률은 97.9%로 집계됐는데요.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13년부터 매해 꾸준히 상승선을 그리고 있어 양곡 표시 제도는 국내 쌀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센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